안녕하세요. 5분 만에 경제와 금융을 설명해주는 5분 경제와 금융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기준금리란 무엇인가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5bp를 인하하면서 대한민국 금리가 1.25%가 됐습니다. 그럼 이렇게 25bp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금리란 돈을 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, 다시 말하면 금리는 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. 그러면 금리 인하란 무슨 뜻이 될까요? 즉,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라는 말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이 돈이라는 거는 다른 돈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돈, 원화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런 기준금리 인하,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합니다.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어떤 재화라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. 먼저 이자에 대한 매력이 감소합니다. 금리가 인하였기 때문에 예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기보다는 소비를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면서 그런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는 돈의 가치를 하락시킨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재화를 사기 위해서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. 이렇게 돈의 가치 하락과 재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런 재화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증대된다라고 보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동산 및 주식을 갖고 싶게 할 거고, 그로 인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빚을 지어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. 이는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후에 해외에서는 경제 회복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경제 회복에 따른 금리를 인상할 시 해외와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렇게 되면 늘어난 가계 부채에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즉, 해외는 경제가 점점 회복되지만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환율이 상승합니다. 그리고 그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이와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, 즉 원화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하게 됩니다. 아래 예시를 들어놨는데요. 쉽게 말하면 1달러당 1,000원 하던 것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1달러당 2,000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즉 1달러를 갖기 위해서 옛날에는 1,000원만 썼으면 될 것을 이젠 1달러를 갖기 위해서 2,000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.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살 때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집니다.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5,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5달러로 줬어야 될 것을 1달러당 2,000원이 되면 5,000원짜리 물건을 2.5달러에 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겠죠.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건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훨씬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출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기업의 조달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업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.
그렇지만 이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조달 금리가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, 이런 금리 인하보다 현재 경제 상황이 투자하기 좋지 않은 상황인 경우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예금과 대출금리 인하입니다. 예금과 대출금리 모두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예금금리도 하락하게 되고 대출금리도 하락하게 됩니다. 예금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축에 대한 베네핏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금이 줄어들 수 있고요. 반대로 대출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금 돈을 갚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들 수도 있지만, 반대로 대출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. 아래 예를 들어놨는데요.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.25%가 됐습니다. 미국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2.25에서 2.0으로 내리면서 금리가 2%가 되었습니다. 즉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약 75bp 0.75%만큼 더 낮습니다. 근데 여기보다 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이처럼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여러 방향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아까 본 거와 같이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도 있고, 우리가 저금하고 있는 예금 금리라든지,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했던 금리라든지,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 있는 이 사실들을 아셔야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함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중요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